주어진 문제를 보면은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일계상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개뿐이 없었죠. 변수분리법이랑 완전상미분 방정식으로 변환시켜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어느 쪽이 좋을지를 갖다가 봐야지 되는데, 모양을 보면은 변수분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변수분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단 일반해를 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초기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갖다가 정확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프라임 걸 넘겨서 보면은 y제곱 마이너스 y니까요. 자, 인수분해를 하면은 y 마이너스 1이고요. y 곱하기 y 마이너스 1을 양변에 나눠주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변수분리법을 이용을 해서 양쪽을 적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dy dt 해가지고 없어지니까 좌변은 dy로, 즉 y로 적분하는 형태가 되고 우변은 x로 적분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자, 좌변부터 계산을 해보면은 부분분수로 찢어가지고 각각을 적분을 하면은 ln y-1 빼기 ln y가 나오고요. 이거는 ln y분의 y-1 이렇게 나오네요. 우변 쪽은 뭐 x 플러스 c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ln y분의 y-1 이퀄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때 실제로 요 괄호에 있는 거예요. 이 괄호에 있는 걸 구구절절히 다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적분이 그렇게 복잡한 적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적분을 했다 정도만 써주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미분방정식 시험을 여러분들이 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은 적분식에서 결과를 그냥 끌어내는 요 정도만 써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초기 조건을 대입을 하면은 C값을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럼 C가 결정이 됐으니까 ln y분의 y-1 이퀄 x 플러스 ln 2가 나올 거고요. 이거를 ln을 갖다가 없앴죠. 그런 다음에 y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에서도 중간에 3개 정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게 그냥 단순한 계산이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많이 썼던데 굳이 안 써줘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놔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풀이를. 자, 그래서 C는 뭐 ln2다 정도 좀 써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에 1이 들어갔었을 때 y값은 1-2의 exponential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요게 답인데요. 채점을 할 때 기준은 요거 정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일반해를 적당히 구했다라고 판단되는 정도 수준까지 했으면은 부분 점수를 줬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주어져 있는 미분방정식을 보면은 형태가 완전상미분 방정식을 이용을 하는 형태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갖다 풀을 때 첫 번째로 완전상미분 방정식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상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완전상미분 방정식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결국 제일 앞쪽에 있는 dx에 붙어있는 녀석을 y로 미분했었을 때와 dy에 붙어있는 녀석을 x로 미분했었을 때 서로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y로 편미분을 해봤습니다. 그럼 2y가 나오고요. 이 xy를 x로 편미분을 하면 동일하게 2y가 나오죠. 따라서 이 녀석은 완전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미분 방정식이 어떤 이변수 함수를 전미분한 거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즉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U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되고요. 이거는 이변수 함수인데 상수 함수입니다. 미분했을 때 0이니까.
따라서 u라는 녀석을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있을 거고요. 이거로부터 우리는 uxy의 모양을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거를 y로 편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바뀔 거고요. 이것과 dy 앞에 붙어 있는 이 xy가 서로 같아야지 되죠. 따라서 k를 편미분한 녀석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ky가 어떤 상수요. 요 위에 있는 이 네모 박스에 있는 c와 지금 ky고 c는 서로 다른 c인데 임의의 상수 있기 때문에 뭐 같은 걸로 취급을 해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찾으려고 하는 관계식이 3분의 x 3승 플러스 xy 제곱 이퀄 c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초기 조건으로서 우리가 x가 1일 때 y 값이 루트 3분의 35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x에 1을 넣고 y에 루트 3분의 35를 넣었을 때 방정식을 만족하게끔 하는 c를 찾으면 되죠. 그렇게 찾으면은 12가 나옵니다. 그리고서 y3을 찾는 거니까요. x에다 3 넣었을 때 y 값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점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풀이에 얘가 들어있으면 돼요. 물론 이거 확인은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확인을 했다고 해가지고 점수를 주지는 않았고요. 얘는 확인을 일단 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쭉 풀어가지고 일반해를 갖다가 정확히 구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번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할 때도 여기까지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 점수를 갖다 주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얘를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구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을, 물론 풀이에죠. 풀이에 정당한 내용을 썼는데 그 과정에서 결과값을 갖다 잘못 냈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었을 때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얘는 풀려면은 완전 상미분 방정식 요거 써야지 되고, 그리고 그걸 해야 되겠죠. 아니면 얘를 안 썼으면요, 최소한 얘 정도는 써놔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이걸 이용을 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엔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보면은 적어도 얘는 변수 분리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모양만 보고서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면은 y 프라임 앞에 x가 있는데 이 x를 없애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걸 나눠주면은 오른쪽 항이요. 오른쪽 항에 x 쪽에 가서 y 쪽에 가서 또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x랑 y를 전부 다 분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 상미분 방정식 풀이로 우리가 끌고 가야지 되는데요. 완전 상미분 방정식 풀이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배웠죠. 하나는 말 그대로 완전 상미방입니다. 물론 이거는 적분인자를 찾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요. 요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제차 방정식이요. 이거 풀이의 형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요걸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비제차 쪽에 맞춰 가지고 풀이를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x로 나누면은요, 이런 모양이 되죠. 물론 나눈 다음에 오른쪽에 y, 앞쪽에 x분의 1이 붙을 텐데 그거를 왼쪽으로 이항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되죠. 오른쪽에 상수항으로서 x가 나왔으니까요. 따라서
요 풀이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완전 상미분 방정식을 그대로 써먹겠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y 프라임 쪽이요. y 프라임이 dy dx로 되어져 있으니까 양변에 dx를 곱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보나마나 불완전 상미분 방정식이니까 그 다음에는 적분인자를 찾고요. 적분인자를 찾았으면은 곱해가지고 방정식을 바꿔서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 상미분 방정식 풀이를 하면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풀이를 풀어나가는 이런 스토리가 하나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이걸로 안 하고 비제차 방정식을 직접 식에다 넣어가지고 푸는 걸 갖다가 해보겠다고 했었죠. 자, 요 식입니다. 우리가 배웠었던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 맞춰서 집어넣으면 우리가 y를 막바로 끌어낼 수 있어요. 우선 h부터 찾아볼까요?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요. y 앞에 붙어 있는 게 px인데 이 px를 적분하면은 h가 나왔었죠. 적분은 마이너스 lnx. 원래는 뒤쪽에 플러스 c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 c를 갖다가 나중에 이쪽에 집어넣고서 보면은요. 여기나 여기죠. 집어넣고서 보면은 앞쪽에 상수로 그냥 나오게 되죠. 익스포넨셜 c승 이런 식으로요. 따라서 그 c가 0이라고 해도 우리가 y를 갖다가 일반해로서 끌어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빼고 계산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y를 계산을 하면은 x 플러스 c가 나올 거고 적분상수 c를 결정을 해주기 위해서 초기값을 써야 되겠네요. 얘를 이용을 하면은 x 플러스 1이 나와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y2는 6이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요거를 정확히 찾고 그 이후에 어떤 흐름에 맞게끔 써놨으면은 점수를 갖다가 줬습니다. 꼭 이 풀이를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위쪽에 쓴 완전 상미분 방정식 풀이를 갖다가 이용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럴 때도 이 완전 상미분 방정식 풀이를 이용을 해서 최소한 얘는 제대로 구했어야 됩니다. 요게 안 구해졌으면은 점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항상 풀이는 흐름에 맞게끔 써져 있어야지 풀이로서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중간에 제가 이야기한 그 식이 하나 나왔다고 해가지고 점수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3번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4번은 별다른 고민할 거 없이 완전 상미분 방정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라고 제가 준 문제고요. 완전 상미분 방정식 풀이를 따라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얘가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 된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자, 얘를 미분을 한 게 서로 같으니까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 되고 거기에다가 du dx는 exponential y 마이너스 y exponential x고요. 요런 성질을 만족을 하는 u가 따라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u를 갖다가 위에 거에 이용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직접 exponential y 마이너스 y exponential x를 적분을 하면은 얘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거에서 ky만 결정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
자, 주어져 있는 x exponential y 마이너스 y exponential x 플러스 k를 미분을 합니다. y로 편미분이죠. 그랬을 때 이게 파셜 u, 파셜 y랑 같아야지 되니까요. 이 녀석이랑 이게 같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k 프라임이 결국은 0이 되네요. 따라서 ky는 그냥 상수입니다. 넘기면은 임의의 상수니까 서로 합쳐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x exponential y 마이너스 y exponential x 이퀄 c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찾으려고 한 건 얘죠. 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해도 제가 많이 봐줬는데요. 간혹 보면은 여기에 c를 제외하고 여기까지만 쓰신 분들이 있어요. 점수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찾아야지 되는 거는 이변수 함수인데 상수 함수 형태로 나온 녀석이에요. x exponential y 마이너스 y exponential x라는 녀석과 이퀄 c가 있는 거는 엄격히 완전히 다른 함수거든요. 따라서 이걸 빼고 썼다란 이야기는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점수가 아예 없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문제 설명하는데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요. 간단히 좀 설명을 좀 줄여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갖다가 풀고 초기 조건에 맞춰 가지고 특수에까지 찾으라는 문제인데요. 얘는 그냥 변수 분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적분을 했어요. 변수 분리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될 테니까 좌변은 y로, 우변은 x로 적분을 해주면은 이게 나옵니다. c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초기 조건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c가 2분의 9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가 나와야 됩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구한 경우에도 점수를 약간 주기는 했어요. 다만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요. 좀 다르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굳이 얘를 갖다가 x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y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쓰니까 좀 힘드네요. 얘를 y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점수를 제가 줬습니다. 감점 없이. 그런데 요렇게 쓴 경우는 감점을 했어요. 위에 있는 함수와 밑에 있는 함수는 서로 다르죠. 물론 초기 조건을 넣어서 생각을 하면 플러스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0이 나왔잖아요. 따라서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전부 다 초기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만 쓴 경우에는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점수를 갖다가 감점을 했다 정도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6번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는데요. 주어져 있는 녀석은 언뜻 봐도 변수 분리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완전 상미분 방정식 풀이로 갈 것이냐, 가도 될 수도 있어요. 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갖다 쓰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하면은요,
y분의 x, x분의 y가 나와요. 그래서 치환을 합니다. x분의 y를 u라고 놓으면요, y 프라임 이퀄 u분의 4 더하기 u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y 이퀄 xu라는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걸 x로 미분을 하면은 y 프라임 이퀄 u 플러스 x u 프라임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이 같아지죠. 즉 이런 식을 끌어낼 수 있게 돼요. x가 사라졌죠. 그래서 여기서 u를 찾을 겁니다. 요거는 변수 분리가 될 겁니다. 자, 정리하면은 요렇게 돼서 결국은 u 프라임 이퀄 x분의 4고요. 변수 분리를 해서 정리하면 2분의 1 u제곱 이퀄 4 ln x 플러스 c가 되네요. 2분의 1 x분의 y의 제곱이 될 거고요. u 바꿔줘야 되니까요. 정리하면은 y제곱 이퀄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우리가 초기 조건으로 y제곱 1이 2였었으니까 c값을 결정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익스포넨셜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10 익스포넨셜 제곱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해를 갖다가 찾고 그 이후의 과정들이 있으면은 부분 점수를 갖다가 줬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중간에 제가 계속 없애 나갔는데요. 여러분들 풀이를 중간에 그냥 사소한 계산들 한 것까지 전부 다 집어 넣어 놓으니까 제가 준 그 풀이 칸 있죠. 그 칸 안에 다 못 집어 넣던데요. 적당히 정리를 갖다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논리적인 흐름에서 크게 비약이 없이 간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좀 없애도 돼요. 물론 많이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칸이 좁으니까.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7번 문제는 바로 변수 분리가 되죠. 그래서 변수 분리법을 이용할 겁니다. 자, 양변을 dx로 적분을 해주는데요. dx로 적분을 왼쪽을 dx로 적분을 하면은 y 프라임이 dy dx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녀석처럼 나올 거고요. 적분 진행하면 y제곱 이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가 나옵니다. 초기 조건을 집어넣으면은 c를 결정을 할 수 있어서 우리는 y제곱 이퀄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x에 2를 넣으면은 y2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거를 찾을 수 있겠죠. 사실 원래 제가 원했었던 거는 y제곱의 2였어 가지고 5가 나오는 게 원래 원했었던 건데 제가 실수로 제곱을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좀 실수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꽤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했는데요. 어쨌든 자, 얘가 나왔으면은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정확히 나온 상태 내에서 중간에 가다가 제곱으로 구해놓은, 즉 5를 갖다가 구해놓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점수를 줬어요. 물론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거는 형태로 봤었을 때 y 제곱도 있고 해가지고 좀 복잡한 형태고요. y 프라임 앞에 x랑 y가 다 붙어 있어가지고 변수 분리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완전 상미분 방정식 풀이로 끌고 나가서 풀이를 갖다가 해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녀석을 y 프라임 쪽에 있는 dx를 갖다가 곱해서 완전 상미분 방정식 풀이를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갖다가 하고요. 이게 완전 상미분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지 되니까 얘를 미분을 해봅니다. 2y가 나오고요. 이 xy를 갖다가 미분을 해봐도 똑같이 2y가 나오죠. 따라서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고요. 그럼 우리가 u의 존재를 갖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u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잡아서
구체적인 모양을 끄집어낼 수 있죠. 우리가 답을 쓸 때는 얘를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ky가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ky를 찾아보죠. 이걸 찾는 방법은 주어져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좌변을 이번에는 y로 편미분을 했었을 때 dy 앞에 붙어 있는 exy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얘를 편미분하면 exy 플러스 k 프라임 y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y로 편미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 xy랑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k 프라임 이퀄 0이고요. 그러니까 ky는 임의의 상수가 되겠네요.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결국 우리는 x제곱 플러스 xy제곱 이퀄 c라는 걸 알 수 있고, 초기 조건을 집어넣어서 c 값을 결정한 뒤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맞췄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실수한 학생들이 있는데 얘도 요 부분이 부분 점수를 갖다 주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9번도 마찬가지로 완전상미분 방정식 풀이를 갖다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y로 편미분을 하면 2y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xy를 x로 편미분하면 근데 마이너스 2y가 나와가지고 서로 같지 않습니다. 즉 불완전상미분 방정식이고요. 이 이야기는 주어진 녀석을 적분인자를 찾아가지고 완전상미방으로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 f를 적분인자라고 하고 곱해 놓은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완전상미방이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을 하면은 이런 식을 하나 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자, f를 y로 편미분했을 때 0이라고 해보죠. 즉 x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y로 먼저 한 경우는 어떡하냐? 이거 나중에 풀이를 보면 y로 했었을 때 되는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어쨌든 뭐가 안 나왔으면 풀에다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패스하고요. 나온 것만 쓰면 돼요. 자,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적당히 이동을 해가지고 f를 찾도록 하죠. 자, 변수 분리를 이용을 해서 지금 f를 찾으려고 한 거고요. 이렇게 하면 f가 x제곱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적분인자가 x제곱분의 1로 나왔는데 여러분이 찾은 녀석이 적분인자가 x제곱분의 1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적분인자는 꼭 한 개만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자, 그걸 곱해주면은 주어져 있는 방정식은 이런 형태가 돼서요. 이거에 대해서 얘는 완전상미분 방정식이니까 u를 이렇게 잡습니다. 따라서 그럼 ux는 x-x분의 y제곱 플러스 ky 이퀄 c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k를 찾기 위해서 좌변을 y로 편미분을 한 거랑 dy 앞에 붙어 있는 녀석, 요 녀석이랑 서로 같다고 놓고서 k 프라임 y를 찾아보면 이게 0이 되네요. 따라서 ky는 상수고요. x-x분의 y제곱 이퀄 c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일단 일반해의 모양이고, 초기 조건이 있으니까 이 초기 조건을 이용을 하면은 c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x가 3일 때 y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구해 보면은 6이 나오네요. 여기도 여전히 적당한 풀이와 함께 얘가 제시되었고 그 이후에 풀이 과정이 있으면은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은 전형적인 치환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y 플러스 4x가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잘 안 풀려요. 그래서 y 플러스 4x를 일단 u로 놓고요. 그럼 u 프라임은 y 프라임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u 프라임 마이너스 4가 u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일단 위에 거 바꿔가지고 이거 하나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y 플러스 4x가 u니까 y 프라임이 u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당한 방법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자, 넘겨가지고 변수 분리를 한 모양이고요. 적분을 하면 2분의 1 아크탄젠트 2분의 u 이퀄 x 플러스 c0가 나옵니다. u는 2탄젠트 2x 플러스 c1. 위에는 c0랑 좀 구분하려고 c1이라고 했는데요. 뭐 그냥 계속 c0나 뭐 c로 그냥 끌고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u를 다시 바꿔줬죠. u가 y 플러스 4x니까. 그래서 y는 2탄젠트 2x 플러스 c1 마이너스 4x입니다. 꽤 많은 학생들이 이 탄젠트 안쪽에 c1을 빼먹었더라고요. 그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분인자를 넣냐 안 넣냐를 갖고서 되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던데요. 이거를 왜 빼도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이 있으면 빼고요. 없으면 계속 끌고 다니십시오. 그럼 결국 뭐 C0 곱하기 C1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는 그냥 C로 묶어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줄여나가 가지고 나중에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앨 수도 있으니까요. 계속 갖고 다녀도 됩니다. 자, 초기 조건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했고요. 따라서 y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x에다가 파이를 넣으면 y 값을 찾을 수 있겠네요. 계산을 하면은 2-4파이 이렇게 되는데, 학생들이 요렇게 답을 쓴 학생들도 꽤 많아요. 제가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그냥 다 점수를 줬고요. 아니면 아크탄젠트 형태로 되게 복잡하게 써놓은 것들도 적어도 제가 봐가지고 계산이 가능하면은 전부 다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져 있으면은 부분 점수를 줬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11번이 난이도가 제일 높았을 것 같은데요. 예상처럼 정답률이 제일 낮았었던 것 같아요. 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놓고 보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별로 뭐 규칙성도 안 보이고 막 이런 상태라 y''을 이용을 해서 양변에 dx를 곱해 가지고 완전 상미분 방정식 풀이로 끌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게 풀어도 답이 나오긴 할 텐데 엄청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익스포넨셜 x가 있는데 밑에 분모에 x까지 있어 가지고 식이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생각을 갖다가 한 건데, 자, 치환을 해보자. 얘를 치환을 하겠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전체에서 봤었을 때 y제곱이 있고 y 프라임이 같이 공존을 하고 나머지는 y가 없죠. 그래서 치환을 해가지고 푸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건데, z 이퀄 y제곱 형태로 놓고 보면은 얘를 x로 미분을 하면은 z 이퀄 2y 프라임입니다. 이렇게 써놔가지고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이거 z 프라임 이퀄 2y 프라임이에요.
결국 그럼 위쪽에 이 y 프라임은 z 프라임이 될 거고 y 제곱은 z가 되거든요. 그래서 y가 다 없어지면서 우리가 다루기 쉬운 모양이 돼요.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거예요. g 프라임 플러스 px z 이퀄 상수항, 이런 형태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완전 상미분으로 끌고 가던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x분의 exponential x가 있어서 완전 상미분으로 끌고 가면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공식으로 주어져 있는 녀석을 갖다가 써먹죠. 앞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하나 있었죠. 자, 얘를 갖다가 넣어서 사용을 할 거라 h를 먼저 구하면은요, lnx-x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z를 우리가 막바로 구할 수 있죠. z가 y 제곱이니까 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얘네들 정리를 하면은 x분의 exponential x,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옵니다. c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초기 조건을 이용을 하면 c가 마이너스 1이고요. 따라서 y제곱 이퀄 x분의 exponential x,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구하라고 한 걸 갖다 구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오타입니다. 제곱이 있어야 되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y제곱이 요거다라는 거를 찾았으면은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12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우리가 이전에 풀었었던 앞쪽에서 10번 문제랑 똑같은 형태죠. 10번 문제가 y 플러스 4x의 제곱이었을 때 비해서 얘는 y 플러스 x의 제곱입니다. 결국은 y 플러스 x를 치환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u 이퀄 y 플러스 x라고 놓고요. 치환을 하면은 u 프라임 이퀄 y 프라임 플러스 1이 되니까 위쪽에 y 프라임 이퀄 u 제곱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식을 갖다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고, 얘를 그대로 변수 분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아크탄젠트 u 이퀄 x 플러스 c가 되겠네요. u는 탄젠트 x 플러스 c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y는 이렇게 됩니다. 얘도 결국은 치환을 제대로 해가지고 풀었으면은 요게 나오겠죠. 요 부분이 얻어지고 뒤쪽에 풀이가 어느 정도 전개되어져 있으면 점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다 초기 그 조건을 갖다가 집어 넣으면 우리가 C값을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X의 파이를 넣으면 이제 Y 값마저 결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1-파이가 됩니다. 이거를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즉 C를 갖다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좀 잘못 계산을 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착각하기 딱 좋죠. 여기서 보면은 x에 0을 넣으면 탄젠트 C 이퀄 1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좀 실수를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같은 게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던데요. 그런 식으로 좀 잘못 나온 것들도 전부 다 초기 이쪽에 있는 일반해를 구한 부분 있죠. 여기까지는 대부분 맞게 푸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부분 점수를 줬습니다. 실제 1번부터 14번까지가 방정식을 직접 푸는 건데요. 그 풀이들 거의 대부분이요. 물론 뭐 4번이라든가 몇몇 개들은 부분 점수가 없는 것도 있지만 부분 점수를 준 거는 일단은 일반해를 제대로 찾으면은 부분 점수를 대부분 줬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얘는 x-1분의 탄젠트 y로 되어져 있어서 양변을 탄젠트 y로 나눠주면 변수 분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나면 코탄젠트 y가 곱해져 있는 거죠. 이거 변수 분리를 하면은 ln sin y 이퀄 ln x-1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sin y는 익스포넨셜로
이제 합성해 준 거죠. sin y는 c0의 x-1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좀 복잡하게 생각한 학생들이 절대값을 그대로 좀 끌고 왔더라고요. 절대값을 끌고 왔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요. 여기서 약간 실수를 해서 답이 2분의 1이 나오거나 아니면 2분의 3과 2분의 1이 둘 다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다가 초기값을 집어넣으면은 C0는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sin y equal x-1을 찾을 수 있어가지고 y가 6분의 파이가 되는 x값을 찾아야지 되니까 결국은 2분의 3이 나오게 되죠. 이것도 동일하게 여기 정도까지요. 이쪽 정도도 제가 점수를 줬었던 것 같아요. 답은 요게 되겠네요. 풀이 자체는 별로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곳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뭐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분 방정식을 푸는 문제로서는 마지막인 것 같네요. 14번 문제입니다. 모양 자체는 쉽죠. y제곱으로 나눠주고 나면 변수분리가 바로 되기 때문에 변수분리법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수분리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y분의 1 이퀄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 따라서 y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초기 조건을 집어넣어 주면은 c가 1이라는 것까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y2는 3분의 1이 나와요. 이게 있으면은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15번부터는 모델링 문제인데요. 주어져 있는 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제가 되게 수업하면서 강조를 했었어요. 모델링이 어디까지이냐. 형식적인 것 같은데 모델링이 뭐고 이 모델링을 근거로 해서 미분방정식을 푸는 게 뭐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갖다 구분 짓지 않으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협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도 힘들고요. 이런 걸 다 제끼더라도 자기가 어디서 막히는지를 갖다가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채점을 할 때도 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헷갈리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15번 문제는 4점을 제가 줬는데요. 배점은 질문 1에 대해 가지고 2점, 질문 2에 대해서 2점인데 15번은 제가 좀 약간 느슨하게 해가지고 질문 1 답안에 모델링의 형태가 없더라도 풀이 안에 어느 정도 봐줄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써져 있으면은 그냥 15번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줬습니다. 자, 우선은 얘를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인구수가 현재 인구수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초기 인구가 500명이고 10년 지났더니 20% 늘어서 600명이 됐다. 그랬을 때 30년 뒤 인구수를 갖다 구해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걸 정리해서 써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에 대해서 모델링은 인구가 현재 인구수에 비례하는 속도로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y 프라임 이퀄 ky입니다. 초기 인구 500명이니까 y0는 500이고요. 10년 만에 20% 증가했으면은 y10이라고 안 쓰고 y1이라고 쓴 거는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30년이잖아요. 그때 그냥 y3이라고 쓰려고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갖다가 할 때 y10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요거 풀이는 y 프라임 이퀄 ky인데 이거 뻔히 우리가 풀면은 c0 익스폰셜 kt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냥 대충 건너뛴 거예요. 풀이가 워낙 정형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서 초기 조건 두 개를 집어 넣으면은 c0와 k를 갖다 구할 수 있는데요. c0는 500이 될 거고
y1이 600이라는 거에서 k 값은 ln 5분의 6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함수는 500 곱하기 익스포넨셜 t 곱하기 ln 5분의 6이 되고요. y3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 계산을 갖다가 좀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위쪽에 로그 나오고 이랬다고 해서 지레짐작해서 포기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얘죠. ln 5분의 6인데 앞에 3이 있으니까 5분의 6의 3승이고 익스포넨셜 ln 있으니까 로그 계산 때문에 5분의 6의 3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864가 나와요. 그래서 정확히는 질문 1에 얘를 쓰고요. 질문 2에 얘를 정확히 썼으면은 점수를 갖다 깔끔하게 받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조금씩 감점이 있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도 조건을 봅시다. 건조견에 넣어서 보유 수분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수분이 증발을 하죠. 그 다음에 수분의 80%가 증가하는데 60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수분의 60%가 증발하는데 몇 분이 걸렸느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여기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게 yt를 t분일 때 수분량으로 하여라고 했는데, 여기를 정확히는 여기에 잔존 수분량입니다. 즉 y를 갖다가 현재 건조기에 있는 그 천에 남아있는 수분량으로 봐야지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즉 증발된 수분량이요. 뭐 그렇게 모델링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을 끌어내는 거는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은 일단 조건은 보유한 수분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수분이 증발을 한다. 요 문장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y가 증발하는 양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80% 증발하는데 60분이 소요됐다. 그랬을 때 96% 증발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냐. 모델링을 해보면은 잔존량에 비례하니까 y' 이퀄 ky고요. 60분이 지났을 때 남아있는 수분량은 5분의 1이죠. 그래서 y0, 그 다음에 처음 시작은 y0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학생들 중에서 보면은 y0 값을 1로 잡은 경우가 있어요. 답을 끌어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버릇은 절대로 아니에요. 나중에 식을 변환하거나 다른데 적용할 때 좀 곤란하거든요. 가능하면 변수를 집어넣는 게 좋고요. 물론 시험에서 감점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y를 잔존 수분량이 아니라 증발량으로 보면은 y60이 5분의 4y0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푸는 것도 감점 없이 점수를 줬어요. 얘를 풀면은 아까 15번에서 봤었던 것처럼 yt 값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60이 5분의 1 y0라는 거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보면은 이런 관계식을 끌어낼 수 있어서 k가 마이너스 60분의 ln5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거는 수분량이 25분의 y0가 되었을 때의 t값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y0는 상수에서 없어지고요. k값을 알고 있으니까 t를 계산을 하면은 120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60이라는 숫자가 분이었었죠. 따라서 얘는 120분이 답이 되겠네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 질문 1이죠. 다음에 요게 질문 2입니다. 각각이 정확히 써지고 풀이가 어느 정도 맞았으면은 점수를 갖다가 각각 받았어요. 문제 17번입니다. 이게 제한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생각을 갖다가 좀 못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딱 봐도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의 노트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써놓은 학생들이 많던데요. 덕택에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점수를 어떻게 줄지. 우리가 강의 노트에 써놓은 것을 갖다 기준으로 보면은 그 녀석은 모델링을 끝까지 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그 내용을 그대로 써놓으면은 원래는 빵점을 주는 게 맞는데요. 제가 점수를 좀 줬습니다. 얘기를 갖다 좀 해보죠. 여기서도 우리가 건질 만한 내용은 실제 여기 있는 요 네 가지랑 그 다음에 얘가 되겠네요. 요렇게 5가지 정도가 건질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탱크의 반경 라지 R, 구멍의 반지름 스몰 R, 물의 초기 높이는 H0, 중력 가속도 G, 유출 속도는 V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모델링을 갖다 우리가 해보는 건데, 이게 유출량과 유입량의 합이 0이라는 걸 갖다가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푼다고 했었죠. 앞쪽에 있는 거는 유출량, 그렇죠? 요거랑, 그러니까 탱크 쪽에서 물이 빠져나간 거죠. 바깥쪽에 쌓이는 양이고요. 뒤쪽에 있는 식이요. 요 식은 탱크 안에서 물이 없어진 겁니다. 그림으로 좀 보면은요. 이렇게 탱크가 있는데 물이 이렇게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빠져나가서 이렇게 모여 있는 양과 줄어드는 양이 있을 텐데 요거에 해당하는 게 이 식이고요. 요거에 해당하는 게 이 식입니다. 둘이 합하면은 0이 되겠죠. 델타 T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미분식이 아니잖아요. 앞에 블라블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써놨던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깔끔하게 미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뭐 앞에 마이너스 0.6 어쩌고 이거는 V니까 그대로 있더라도 하다못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H 프라임이라고 바꾸던지 아니면 뭐 dy dt 요 식 쪽에서 썼으면은 dt dh 이런 식으로 써주던지 이렇게 써야지 원래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은 그거였었는데 그냥 비슷하게 쓴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점수를 조금씩 줬어요. 정확히 모델을 갖다가 확립한 형태는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야 되겠죠. 얘에 대한 풀이는 G랑 R이랑 라지 R이랑 스몰 R을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요. 일단은 이 상태로 놓고 그냥 계산을 하겠습니다. 숫자들이 좀 복잡해지는 게 좀 귀찮으니까요. 자, 지금 형태를 보면은 H 프라임은 루트 H 형태로 되어져 있거든요. 사실 이거 넘겨가지고 변수 분리해도 되겠네요. 이렇게요. 오른쪽에는 그냥 상수잖아요, 지금. 적분을 해주고요. 루트 H가 이렇게 됩니다. 초기 조건으로 T가 0일 때 H는 4.9가 되니까 C가 루트 4.9죠. 자, 우리가 다 나갈 때를 계산을 해야지 되는 거니까 H가 0일 때의 T값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H에 0을 넣었을 때 T가 얼마 나오는지를 갖다 보면 돼요. 즉, 요 방정식을 풀면 되고요. 그걸 풀어서 보면은 T가 60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쓴 단위는 초죠. 그래서 60초가 됩니다. 얘는 일단 부분 점수는 요게 제대로 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나머지 중간 풀이에 대한 부분들은 별거 없었고요. 답이 맞느냐 이런 정도로 체크했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혼합 문제죠. 용액이 이제 혼합된 거에 대해서 모델링을 갖다가 해보는 문제인데요. 이번에도 조건을 보면은 수조에 20g의 소금이 용해된 물 100리터가 들어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g씩 용해되어져 있는 물이 10리터씩 유입이 되고 10리터씩 유출이 된다라는 거, 이게 조건이고요. 질문 1은 모델링이고 질문 2는 소금의 최대량, 그 다음에 질문 3은 최대량의 60%가 될 때까지 몇 분이 걸리는지 소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거였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모델링을 갖다가 하는 부분 첫 번째 거는, 자, y' 같은 경우에 유입량과 유출량의 차이겠죠. 유입량은 분당 10g씩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나가는 거는 물이 나가는 거에 섞여서 나가니까 전체의 10분의 1씩 나가겠죠. 즉 현재 있는 양의 10분의 1씩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y' 이퀄 10-10분의 1y가 될 거고요. 초기 조건으로는 0일 때 20이라는 게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모델링은 요게 되겠죠. 첫 번째 질문 답란에 얘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걸 풀면 y' 이퀄 10분의 100-y 변수 분리를 한 거죠. 계산을 하면은 요게 나오고요. 익스포넨셜에 합성을 해가지고 보면은 y 이퀄 100-c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0분의 1t 이렇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 c0가 양수일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최대량은 100이겠네요. 자, t가 0일 때 초기값이 20이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하면은 c0까지 구할 수가 있고, 맥시멈이 100이니까 요식을 만족하는 t를 찾으면은 전체 맥시멈의 60%였었을 때 도달하기 위한 시간이 나오겠죠. 요식이고요. 계산을 하면은 t는 10 ln2가 나오는데 ln2가 0.6931 정도 됩니다. 따라서 10을 곱하면은 6.93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맥시멈 100, 그 다음에 6.931분 이 정도가 되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풀이가 적당히 써져 있고요. 3개의 답이 맞았으면 만점을 받는데요. 각각 4점씩입니다. 답이 안 써져 있거나 명시가, 답란의 명시가 안 되어져 있으면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자, 개체수 변화가 로지스틱 방정식을 따른다고 했고요. 출생 비례상수랑 사망 비례상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모델을 갖다 구하고 외부작용이 없다고 가정했었을 때 현재 어류의 개체수를 추정하는 거랑요. 그 다음에 개체수를 3만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싶을 때 어획 비례상수를 어떻게 놓으면 되겠느냐라는 것까지가 질문이었었는데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우선 1번 같은 경우에는 로지스틱 방정식을 따르고 출생이랑 사망 비례상수가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y' 이퀄 50y 마이너스 0.001y 제곱 요것만 써주면 돼요. 풀이 필요 없습니다. 딱 얘만 쓰면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뭐 hy 이런 것들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이해는 가는데 이러면은 모델링이 아니에요. 지금 주어져 있는 거에 대한 모델을 갖다가 만들려고 그랬는데 얘는
없어야 되는 거죠. 비례상수 얘기가 없잖아요. hy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전부 다 감점이 아니라 그냥 빵점입니다. 질문 1에 대해서는. 자, 두 번째 거는 이 y 값을 구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개체수 변화가 없었다. 개체수가에 변화를 시키는 외부 작용이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쭉 흐르면은 얘가 평형해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따라서 평형해를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만족하는 y를 찾으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계산을 하면은 5만이 나오죠. 0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얘 그래프를 갖다 좀 그려보면은 이런 상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개체수가 한 마리라도 있었으면은 얘는 항상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즉 5만에 도달을 하지 이쪽으로 가진 않아요. 그래서 5만만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어획량 현재 개체수의 비례를 갖다가 한다는 이야기는 hy로 쓰란 이야기인데요. 즉 어획 비례상수를 감마라고 봤었을 때 위쪽에 있는 모델에서 이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개체수에 비례해가지고 어획량이 결정이 되니까. 근데 3만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얘가 감마가 얼마여야지 평형해가 3만이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따라서 주어져 있는 저 미분 방정식에 y'을 0, y를 3만을 갖다가 넣으면 됩니다. 여기 오타입니다. 3천이 아니라 3만입니다. 0이 하나 더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y를 구하면은 식은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감마는 20이 나오게 되죠. 요 부분 있죠. 질문 2에 대한 풀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얘를 그냥 놔뒀을 때 외력을 작용시키지 않고 그냥 놔뒀을 때 어디에 도달할 거냐 뭐 이런 유들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하는 게 방정식을 보면서 무척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평형이나 이런 개념들을 갖다가 도입을 한 거는 방정식을 안 풀고 어떻게 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방정식 푸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얘도 질문당 4점씩이었었고요. 1번, 2번, 3번 전부 다 풀이가 아주 이상한 말이 써져 있지 않으면은 답이요. 1번은 얘, 2번은 얘, 3번은 얘가 구해졌었을 때 점수를 갖다 줬고요. 답이 틀리면은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